저는 장용규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아프리카 학부가 있거든요. 거기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고요. 공부를 남아공에 있는 그 더번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인류학을 전공했습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인류학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과 빈곤층을 나눈 기준은 지역마다 국가마다 각기 다르고요. 또 시대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중산층이다라고 정해진 게 있을 건데 보통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 자가용이 있어야지 되고 현금 자산이 어느 정도 돼야지 되고 이런 그 경제적인 조건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중산층에 대한 개념이 그런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사회 문화적인 면, 그러니까 외국어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사회문화적인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된다 그래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그 중산층의 개념은 경제적인 그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아프리카 개발은행이라는 곳에서 정의를 내리는 그 아프리카 중산층은 하루에 1인당 그 구매력, 소비력이죠. 소비력이 2불 이상 그리고 20불까지 이 정도 그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인구가 지금 한 3억 7천만 명 정도, 그러니까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한 34%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좀 논란거리가 많아요. 그 이유가 하루에 2불이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2,400원? 이 정도 될 건데 이 정도를 소비하는 그 인구를 중산층으로 본다는 것이 너무 터무니없이 그 기준을 낮게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문제는 이 2불에서 하루에 2불에서 4불 사이의 그 구매력을 가진 층을 이 아프리카 개발은행에서는 플로팅 미들 클래스라고 불러요. 유동 중산층. 이 유동 중산층은 언제든지 그 극빈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중산층에 대한 그 기준이 매우 위험하다.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하루 그 생활 비용이 한국 경제 수준에 비해서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 아프리카 국가들도 국가마다 이 경제력 편차가 굉장히 커요. 특히 이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나이지리아하고 이제 남아공이 굉장히 그 경제력이 강한 국가인데 이 두 국가 그리고 동부아프리카의 케냐 같은 그런 좀 경제력이 좀 강한 그런 국가들과 빈곤 국가, 규모가 작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의 국민들의 평균적인 그 소비력은 매우 그 편차가 큰데 예를 들어서 남아공 같은 경우는 한국 경제 수준하고 비해서 차이가 나는 게 남아공에서 사실 대학생들, 대학을 졸업한 평균적인 대학생들의 월급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네,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월급의 그 비교를 해서 이 사람들의 그 소비 행태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냥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보면은 분명히 이제 성장 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국제사회에서 또는 국제 투자가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 성장세가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놓고 보면 세계 어떤 평균 기준에 비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여전히 이 빈곤 문제 또는 가난, 실업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이 경제 성장하고 서민들, 대부분의 그 서민들의 삶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이 경제 성장의 그 모든 그 효과가 사실 서민층까지 퍼져나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신자유주의의 폐해이기도 한데 이렇게 경제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부의 배분이죠. 부의 배분 문제가 상류층에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산층, 하층민들에게는 이 경제 성장에 따른 경제 효과가 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경제 성장이 가팔라지면서 빈부격차가 더 오히려 커진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이 빈부격차가 확연히 더 벌어지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빈곤 문제 해결 방안으로 그동안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죠. 국제사회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2000년이죠. 2000년부터 시작한 그 새천년 개발 계획, 그리고 그 후속으로 시작된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 등등 이제 국제 기구나 국제 사회에서 또는 뭐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 이런 그 아프리카에 속한 이런 그 저발전 국가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효과성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그 국제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저발전 국가의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당 국가의 뭐 자립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국제 개발 협력이라는 것이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이게 자립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존 내지는 종속을 불러온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저발전 국가에 있는 빈곤계층의 사람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존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고기를 줄 것인가,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인가. 근데 이제 사실은 그동안의 개발 협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물고기를 주는데 좀 집중이 되었다면 이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돼요. 그리고 사실 이 말은 제가 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 문제 제기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국제 원조, 국제 개발 협력의 패턴 자체가 지금도 여전히 그 저발전 국가들이 빈곤 문제를 자존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해결 방안으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뭐 개발 협력을 하는 대상의 사람들이 자존감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방안으로 저는 이제 늘 하는 이야기가 시민사회가 발전해야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 발전, 개발, 사회 발전, 사회 개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SDG의 17가지 목표 중 그냥 첫 번째로 다루어지는 빈곤 문제를 체험해보고자 합니다. 2020년 세계은행에 따르면 현재 하루에 1.9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계 인구의 9.1%에서 9.4%를 차지한다고 해요. 즉 10명 중 1명꼴로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는 셈인데요. 저는 오늘 이들의 삶을 잠시나마 체험해보기 위해서 하루 동안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1.9달러는 한국 돈으로 치면 약 2,200원 정도이지만 넘베어 지표에 따르면 제가 사는 지역과 대표적인 개도국 말리의 수도 바마코의 간단한 식사의 가격은 7,000원대 3,900원으로 약 절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일과 비용으로 5,000원을 직장에서 사용할 예정이고 과연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평소에도 시간이 없으면 자주 거르는 아침 식사는 오늘 과감하게 포기하도록 하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교통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가게 되면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걸어가면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이 늦어서 좀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중간에 가는 길에 슈퍼에 들러서 물 한 병 사려고 하는데요. 지금 대주 한가수가 600원이고 아이시스는 500원인데요. 그럼 아이시스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수 한 병만 사는데도 지금 전체에 쓸 수 있는 총액이 10분의 1이나 차지하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국제개발 힐팅 김효정입니다. 오늘 하루 5,000원 내에서 먹는 거 이런 거 등 활동들을 해결하는 것인데요. 그럼 저와 함께 가볼까요? 네, 저는 현재 시골에 있는 친척집에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6.1km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걸어서 가면 한 1시간 반? 뭐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여기 차 없이는 어디 나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미리 사두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리 라면을 사러 왔는데요. 이거 개당 한 750원 하니까 이런 거 하나 사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생수 코너에 왔는데요. 생수 이런 거 800원짜리 생수 하나.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두 끼를 해결해야 하는데, 얘가 750원, 얘가 이 2리터짜리가 800원. 네, 이걸로 일단 점심을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빨래를 해야 하는데, 물을 쓸 때마다 돈이 나가니 이걸로 물 그냥 끝나버렸네? 잠시만요. 새 물을 하나 더 가져올게요. 800원 더 추가할게요. 빨래들이 물에 푹 잠길 정도로 다 부어졌고, 네,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요. 올 때랑 마찬가지로 갈 때도 대중교통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 두 발로 직접 걸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오면서 확인했는데 도서관에서 저희 집까지 거리가 한 2km 정도 되더라고요. 결국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그래도 아침에 비해서 지금 저녁이라 바람도 많이 불고 햇볕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걸을만 해진 것 같습니다. 하루에 1.9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집에서 막 놀고 먹으면서 1.9달러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희와 마찬가지로 한 8시간, 9시간 혹은 그 이상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그것이 1.5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개돌구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진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진짜 하루치 남았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배고프고 날까지 더워도 진짜 탈진할 것 같은데 매일같이 그런 생활을 살아가야 한다니까 저로서는 너무 지옥일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는 참고 한번 뱉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현재 시간은 약 오후 12시 반쯤이고 이제 점심을 구하기 위해서 편의점에 왔습니다. 일단 오면서 500원을 써버렸고 나머지 돈으로 점심에 간식에 그리고 저녁까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점심값을 아끼는 게 저의 목표인데 일단 뭐니뭐니 해도 밥으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건 라면이죠. 요즘 라면도 다 가격이 좀 비싸네요. 보니까 2,800원짜리 라면도 있고 육개장 850원짜리 있네요. 일단 이걸로 점심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라면 한 그릇이 방금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전에 아침에 산 물과 함께 먹어볼 생각인데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땐 정말 부실하고 보잘것없는 식사이지만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돈도 돈이거니와 진짜 이런 물건을 구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도 구축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진짜 태반이기 때문에 정말 이 한 끼 정말 감사하면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결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800원짜리 2리터 샘물을 이제 얘까지 합해서 3병을 썼고요. 2,400원. 네, 벌써 점심 먹지도 않았는데 절반을 썼어요, 저는. 네, 그리고 이 진라면 750원 해서 총 3,150원 정도를 썼네요. 그리고 얘가 지금 좀 빈 이유가 손에 있는 비눗물을 씻겨내느라고 좀 썼어요. 청소하는 사이에 조금 쫄아가지고 조금만 더. 물 지금 한 절반 썼어요. 먹었으니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은 좀 불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거지를 할까 합니다.
설거지를 이렇게 끝냈는데요. 이제 병 마지막 2리터는 빨래에 대부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밥을 위해서 1리터는 남겨두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 6시 반 정도 됐는데요. 문제가 지금 제가 물병만 거의 4병을 써가지고 4병에다가 라면까지 해가지고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한 1,000원어치밖에 안 남아가지고 저녁을 어떻게 먹을 만한 게 솔직히 딱히 없기도 하고 또 1,000원어치를 또 어디다 써야 될지 앞으로도 모르겠어가지고 저녁을 아무래도 굶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집에 도착을 했고 저녁을 먹어볼 텐데요. 현재까지 남은 돈이 한 450원 정도? 이걸로는 도저히 밖에서 뭘 사 먹을 수가 없어서 현재 쌀 시세에 맞춰서 한 450원어치의 밥을 준비해봤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현재 쌀 가격이 한 20kg에 74,800원 정도인데 계산을 해보면 한 120g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게 잡곡밥이기도 하고 정확한 계량기가 없어서 사실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적은 양이라는 게 보이시죠? 일단 이걸로 저녁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저녁을 먹고 일단 운동을 하러 밖에 나왔는데요. 네, 옆에 있는 제 친구와 같이 왔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귀엽네요. 네, 사실 이 하루에 1.9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짜 놀고 먹고 버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의 육체적인 노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한번 뛰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 동안 먹은 게 너무 없어가지고 제대로 뛸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보통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일단 저녁에 밥을 든든하게 먹고 뛰어줘야지 이게 당이 안 부족한데 한 줌도 안 되는 밥만 먹고 지금 뛴다고. 너무 힘드네 진짜. 지금 저녁 와서 좀 쓰러질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다. 지금 20분 정도 뛰었는데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희야 집 가서 씻고 자고요. 너무 힘듭니다 진짜. 머리도 아프고 빨리 집에 가서 뭘 단 거를 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300원짜리 사탕이라도 하나 사 먹어야 되는 건지. 예. 너무 피곤하네요. 네, 현재 시간은 이러하고요. 이제 슬슬 눈도 아프고 발표 준비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기도 하고 배터리도 얼마 안 돼서 이제 아우트로 영상만 찍고 그냥 일찍 자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5,000원으로 살기 챌린지 결과 2리터 물 4병과 라면 한 봉지를 사용하여 총 3,95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돼서 1,050원이 남았는데요. 빨래할 때 물이 생각보다 많이 쓰여서 물로 돈의 대다수가 나가 저녁을 굶게 될 정도였을 때가 가장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브이로그는 다양한 챌린지를 다 맛보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돈이 안 쓰이는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차도 없었다면 시골과 같이 인프라가 부족한 곳은 음식을 사러 체력과 시간을 더 쏟아야 하기 때문에 위험도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인프라 및 자원이 소중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것이 부족한 곳에 고통을 헤아릴 수 없음을 그리고 도움의 절실함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하루 빈곤 문제를 체험하기 위한 하루 5,000원 살기 챌린지가 끝나는데요.
물론 평소에도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지만 1시간 최저시급보다 훨씬 못 미치는 5,000원으로 하루 동안 필요한 물건을 해결한다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주로 먹거리를 구매하는 데에만 돈을 사용했지만 실제로 정말 열악한 환경의 개도국에서는 이 적은 돈으로 의식주 모두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적은 소득에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재화 서비스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회적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빈곤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